이번 수업에서는 로커스, 엘릴, 그리고 지노타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전자의 고전적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매우 기초적인 내용입니다만 제가 유전학을 공부할 때 사실은 저는 좀 이 부분이 이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곳에서 제 수업, 이와 관련된 제 수업을 들으셨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에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가 바로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떠오른다면 굳이 이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로커스, 엘릴, 지노타입, 피노타입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먼저 혈액형이라는 피노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어떤 카보하이드가 분리냐에 따라서 A형, B형, O형, AB형 등이 있고 이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어떤 성질이죠. 자, 이걸 우리가 피노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게놈에 이런 성질을 결정하는 게 어딘가 있겠죠. 이 어딘가가 바로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자리다 하면 그 자리를 로커스 또는 진이라고 붙여서 ABO 혈액형 로커스 또는 ABO 혈액형 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창기에 가졌던 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진과 로커스는 거의 같이 쓰였고요. 예를 들어서 완두콩 꽃잎을 색깔이 유전된다. 그럼 색깔을 결정하는 자리. 또 뭐 초파리의 날개가 모양이 서로 다르다. 날개 모양을 결정하는 자리. 또 초파리의 뭐 예를 들어서 다리의 숫자가 다르다. 그럼 다리 숫자를 결정하는 자리 하는 식으로 각 특성을 결정하는 자리를 그 성질의 이름을 따서 유전자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개가 없는 성질이 있으면 그 성질 자체를 윙리스, 날개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결정하는 자리를 링리스 진, 날개 없음 유전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던 거죠. 자, 다시 ABO 혈액형 얘기로 가서 그럼 여기가 ABO 혈액형 결정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그럼 사람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크게 세 종류, 즉 적혈구 표면에 A형 당을 붙일 수 있느냐, B형 당을 붙일 수 있느냐, 아예 못 붙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요 자리에는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세 가지 공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각각을 우리는 엘릴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ABO 혈액형 로커스에는 A 엘릴, B 엘릴, O 엘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엘릴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르게 또 표시하면 이 혈액형 ABO 혈액형 로커스는 A, B, O 세 가지 엘릴을 가지는 트라이 엘릴릭 로커스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인간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한 개인을 생각하면 한 개인은 두 세트의 유전자 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어떻게 유전자 엘릴들을 가질 수 있느냐를 우리는 지노타입, 유전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유전형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호모자이고트, 한 개인이 똑같은 엘릴을 두 개씩 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호모자이고트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AA, BB, O 세 종류가 존재하겠죠. 또 한 개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엘릴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헤테로자이고트라고 해서 이 경우는 AB, AO, BO의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즉 ABO 혈액형 로커스에는 이렇게 6가지 지노타입, 유전형이 존재합니다. 한 개인은 이 6가지 유전형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헤테로자이고트들의 피노타입을 보면 BO라는 이런 지노타입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혈액형은 B형이죠. 즉 BB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둘 중에서 B 엘릴을 도미넌트 엘릴 그리고 O 엘릴을 리세시브 엘릴이라고 합니다.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엘릴 간의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B 엘릴은 O 엘릴에 비해서 우성이고 O 엘릴은 B 엘릴에 비해서는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AO의 경우는 A가 O에 대해서 우성, O는 A에 대해서 열성이 됩니다. AB 같은 경우는 피노타입이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죠. 그 중간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AB는 코도미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클셀 아네미아라는 질병이 있죠. 이 질병은 베타글로빈 진의 돌연변이에서 생깁니다. 이 경우엔 두 종류의 알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구조의 헤모글로빈과 A형 헤모글로빈, 그리고 돌연변이에서 여기가 뼈쪽 튀어나와서 이 자기들끼리 쫙 결합해서 일렬로 붙음으로써 적혈구를 이렇게 구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S형 헤모글로빈, 이렇게 두 종류의 엘릴이 있습니다. 엘릴이 두 종류니까 지노타입은 세 종류가 있게 되고요. 정상의 호모자이고트, 질병의 호모자이고트가 있을 수 있고, 정상 엘릴 하나, 질병 엘릴 하나를 가지는 헤테로자이고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헤테로자이고트는 질환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즉 정상 엘릴과 디즈 엘릴 간의 우열에 따라서 디즈 엘릴이 정상 엘릴에 비해서 열성인 경우 우리는 그것을 리세스 디즈, 열성 질환이라고 흔히 부르고, 디즈 엘릴이 정상 엘릴에 비해서 우성인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흔히 우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피노타입을 결정하는 인간 게놈에서의 자리라는 의미의 로커스가 고전적 의미에서의 쥐인과 같은 형식으로 쓰이긴 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쥐인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형질을 결정하는 자리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클셀 아네미아 같은 경우는 이 프로틴의 7번째 아미노산의 문제로 생기는 거죠. 그 7번째 아미노산이라는 범위로 로커스를 좁힌다면 엘릴은 그 아미노산에 해당할 수 있는 글루타메이트냐 발린이냐가 결정될 거고요. 따라서 글루글루, 글루발, 발린 이런 식으로 지노타입이 결정되겠죠. 더 좁혀서 특정 유전자의 어떠한 자리, 어떤 뉴클레오타이드, 베이스까지 좁힌다면 이 경우 엘릴은 A냐 T냐 라고 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엘릴이 두 종류면 지노타입이 세 가지 나올 수 있고요. AB혈경처럼 엘릴이 세 종류면 지노타입이 6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다면 엘릴이 4종류라면 거기서 그 로커스에서 나올 수 있는 지노타입의 가질 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스탑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호모자이고트, 헤테로자이고트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릴이 4가지라고 했으니 호모자이고트는 당연히 4종류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4가지 엘릴이 있다면 AA, BB, C, CD, D 그래서 4종류의 엘릴이 나올 거예요. 4종류의 지노타입이 나올 수 있고요. 헤테로자이고트는 이 A, B, C, D 4개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의 숫자니까 4C2 해서 6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0종류의 지노타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이 순열 조합할 때 많이 풀던 그런 방식이죠. 만약에 첫 번째가 A라면 나머지는 A, B, C, D 4종류가 존재한다. 첫 번째가 B라면 BA는 앞에 거랑 겹치니까 빼고 B, C, D 3종류 존재하고, 첫 번째가 C라면 2종류, 첫 번째가 D라면 1종류,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종류가 존재한다 라고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해서 어떤 로커스에 모두 N종류의 엘릴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노타입의 숫자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모자이고트는 N종류, 헤테로자이고트는 N개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의 숫자, 그래서 2개를 합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됩니다. 또는 앞에서 두 번째 계산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1부터 N까지의 합과 같기 때문에 역시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고요. 또 혹시 좀 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것은 N개에서 2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숫자이기 때문에 NH2를 계산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N에 대한 2차식이죠. 즉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지노타입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커스의 의미가 또한 자리를 나타낸다는 것 때문에 이 로커스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거 여기 있어, 여기 바로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내 책상 앞에 있어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그거 한국에 있어 또는 뭐 서울에 있어 라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커스도 내가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굉장히 좁은 자리를 지칭할 때도 있고 굉장히 넓은 자리를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 네이처 제네틱스에 발표된 논문을 하나 보면 뭐 이 논문 자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혈중 글루코즈 레벨을 결정하는 242개의 로커스, 그중에 99개는 노블한 거를 찾았다. 그게 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걸 밝힌 논문인데요. 여기 이 로커스 개념을 보면 500kbase 내에 겹치는 것들은 다 동일 로커스로 간주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커스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또 다른 예들을 보면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에 관련된 로커스가 1Q, 2일에 있다. 콜론 캔서, 렉탈 캔서 관련된 리스크 로커스가 여기랑 여기 있다. 또 프로스트 캔서 리스크는 여기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때 이 로커스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로커스란 개념이 피노타입과 무관하게도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먼저 피노타입이 정의되고 그 피노타입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로커스가 쓰였지만 현대생물학에서는 유전체 변이, 즉 인간 게놈의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자리를 의미할 때도 로커스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피노타입과 무관하게 어떤 차이가 존재하면 그 자리, 예를 들면 SNP가 있으면 그 SNP에 C 또는 T가 올 수 있다. 그런 SNP를 정의하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엘릴들과 그 엘릴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노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STR 같은 경우도 엘릴들이 있고 이 엘릴들의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지노타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엘릴과 지노타입 숫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STR과 같이 엘릴이 많은 로커스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 엘릴 수의 거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지노타입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의학적인 목적으로 STR 마커가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커스 개념이 좀 애매해서 일부 사람들한테 좀 혼란을 일으킨 그런 예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건의료 데이터가 민감하니까 이거를 오픈할 때 이제 어떻게 오픈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거기 유전자 정보 관련돼서 유전 정보는 웬만하면 익명화, 이 가명 처리를 하지는 마라. 일단 보류해라 하는 겁니다. 단 예외가 이런 건 해도 된다. 뭐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련된 내용이나 소매틱 뮤테이션, 이거 뒤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에 대한 건 개인 식별이 안 되니까 이건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다 보류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헷갈리게 이제 로사이 단위가 아닌 진 단위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익명화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T, 대부분 사람은 A인데 T라는 시퀀스가 오픈되는 순간 그거 T인 사람 우리나라 몇 명 없는데 그거 누구 거 아니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이 단위, 베리언트 단위 말고 진 단위로 BRCA1 진에 돌연변이가 있다. 뭐 이런 건 보고해도 되는데 324번 뉴클레오타이드가 T로 바뀌었다. 이런 거는 함부로 오픈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로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사이라는 개념이 앞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원베이스 페어를 다루는 좁은 범위일 수도 있는데 특히 아까 이제 뭐 1Q 뭐 어쩌고 하는 것처럼 주로 링키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로사이를 굉장히 넓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가 처음에 굉장히 이제 혼선을 끼친 거예요. 로사이가 더 넓은 개념인데 좁은 범위의 유전자 단위는 오픈이 되지만 더 넓은 범위의 로사이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처음 굉장히 이제 이 말을 헷갈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규정을 만든 사람은 이 유전자보다 더 좁힌 한 베이스 단위의 정보는 오픈하지 말라는 내용을 썼는데 그때는 그냥 변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다가 로사이, 굳이 로사이라고 쓴 모습.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말을 쓰신 분은 로사이가 굉장히 좁은 뜻으로 쓰일 때만을 알고 계신 분이었겠죠. 그래서 이 로사이로 써놓으면 이게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는 오픈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지만 사실 로사이가 넓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로사이를 써서 이 글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